안녕하세요, 디자인시어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트라펠리스 아파트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가족 구성원이 4인이 거주하실 집이고요. 두 아드님은 외국에 지금 나가 있는 상태라 현재 이 집은 부부 2명이서만 거주하실 집입니다. 고객님의 니즈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집 투어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니즈 사항은 자녀분이 유학 생활을 하고 계시다 보니 방 개수가 좀 여유로웠어요. 그래서 드레스룸과 런드리룸을 합치기를 좀 요청을 하셔서 방 하나를 새롭게 구성을 했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고객님께서 두 부부가 수면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각자의 방을 좀 따로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방을 따로 이용을 하시기를 원하셨고, 세 번째 사항으로는 이 넓은 공용부에 요리를 좋아하시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고객님을 위해서 각자의 용도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시기를 좀 원하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동선에 대한 변경 이슈가 좀 많이 있었어요. 되게 효율적인 동선을 구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현장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용부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집의 공용부의 메인인 주방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기존 평면도를 좀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제 우측으로 나 있는 복도 부분을 지나쳐서 오게 되면 이 넓은 공용부가 나오게 되는데요. 공용부도 기존 레이아웃하고는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에 뒤에 키 큰 장이 있었고 이 앞쪽에는 아일랜드가 있던 똑같은 형태였습니다. 똑같은 형태지만 각자의 아파트 평면도마다 그 집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배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평면도를 보고 공부를 해봐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최적의 평면도 배치를 뽑아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방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일랜드와 다이닝 테이블을 이렇게 기역자로 배치를 해놨어요. 제 뒤에 보이는 키 큰 장도 우측부터 좌측까지 이렇게 기역자로 똑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공용부에서 기역자 배치를 하는 게 가장 이제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넓은 아일랜드에서 조리를 하면서 공용부에 있는 소파와 다이닝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 이제 가족분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어지는 그런 구조의 기역자 배치였어요. 기역자 배치를 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남편분께서는 식사 중에 항상 TV를 좀 많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소파에 계실 때 항상 소통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지금과 같은 이제 배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주방은 블룸 쇼룸에 온 것 같은 기분을 좀 들게끔 하는데요. 블룸 쇼룸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자의 하드웨어들을 다 모두 블룸 제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동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앞으로는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개수대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아일랜드에서는 식재료들을 씻어서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제 뒤편으로 보이는 키 큰 장 쪽에는 가열대를 배치해서 식재료를 여기서 손질을 해서 가열대로 가서 조리를 하는 형태로 구성이 좀 되어 있고요. 가열대에서 조리를 해서 조리가 완성된 음식은 바로 여기 이쪽 키 큰 장에 담겨져 있는 그릇 수납장을 이용을 해서 짧은 동선을 이제 조리 있게 활용하실 수 있게 구성을 좀 했고요. 제 좌측으로는 이제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구역으로 좀 기획을 했습니다. 좌측편으로는 다이닝 테이블과 커피를 좋아하시는 고객님을 위한 작은 홈카페가 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천장 마그네틱 조명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보통은 이제 일직선으로만 이제 배치되어 있는 형태의 마그네틱 조명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역자로 배치를 하다 보니 마그네틱이 기역자로 넘어가면서 이제 중간에 다운라이트로 한번 끊어주는 개성 있는 조명으로 좀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다이닝 테이블 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역자로 만나는 부분인데요. 다이닝 테이블이랑 아일랜드가 만나는 부분인데 이쪽 부분도 고객님께서 원활히 수납을 잘 하실 수 있게 이 블룸 레그라 박스를 이용해서 간단한 냄비라든지 그릇들을 수납할 수 있고, 이 하단부로는 식재료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밥솥장이랑 또 전자레인지나 오븐이 없을 거예요. 그 부분도 지금 식재료를 보관한 곳 상단에 이런 터치식 하드웨어를 좀 사용을 해서 저희가 좀 구성을 했고, 이런 식으로 잡아 빼서 사용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닫을 때도 이렇게 한번 누르면 간단하게 닫히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하드웨어예요. 식재료를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었는데 이 집은 보조 주방이 없어요. 근데 고객님께서 매실을 담그고
그거를 보관하는 거를 좀 좋아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이쪽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제 다운 플랩으로 해서 끈으로 된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매실 청이나 이런 청들을 이쪽 부분에 보관을 해서 아주 잘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다이닝 테이블과 고객님이 원해하셨던 미니 홈바가 있는 공간으로 왔고요.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의도가 좀 있었어요. 기역자로 형태로 배치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아일랜드의 높이보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식탁이나 이제 테이블들은 높이가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역자로 배치를 했을 때 테이블을 받아줄 이 하지가 좀 필요했어요. 하중을 받아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 다리발을 그냥 다리발로 세우게 되면 너무 엉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 큰 덩어리와 큰 덩어리 사이에 그냥 얹혀진 느낌이 좀 들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테이블이 8인이 앉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예요. 한 2600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그 무거운 테이블을 받아줄 수 있는 하지를 고객님 미니 서재에서 보면 간단한 수납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형성을 해서 다리바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역자로 이제 형성이 됐을 때 모든 부분이 그냥 키 큰 장과 냉장고로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우측으로 오브제를 넣을 수 있는 공간과 제 왼쪽으로는 미니 홈바를 구성을 해서 볼륨감 있는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니 서재가 있는 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내 고객님께서 활용하실 미니 서재 공간인데요. 긴 테이블을 따라서 오다 보면 미니 서재가 이 기둥에 껴있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도 이 공간을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이제 공간이라고 하세요. 저녁 시간에는 아내 고객님께서 요리를 하시고 커피도 드시고 책도 읽고 또 득도 하시는 그런 공간으로 형성을 했고, 다리발이 이제 필요했었어요. 지금 보시면 테이블 다리발도 무게감 있는 걸로 설정을 했고, 이쪽 부분도 좀 무게감 있게 설정을 하게 되면 무거움과 무거운 것끼리 이제 만나서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깨질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아크릴 다리바를 이용해서 되게 작고 엣지 있게 저희가 형성을 해드렸어요. 기둥 같은 경우들도 디자인이 아주 간단하지만 좀 디자인 요소가 있는 게 밖에 한강뷰가 굉장히 좋은데요. 야경이 이 기둥에 비쳐서 집 안까지 빛이 산란하는 게 집 안까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가끔 이 앞에서 드론쇼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둥이 그냥 기둥으로만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이제 저희 디자인 요소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서재 테이블을 기둥 사이에 이제 끼움으로써 하부와 상부가 좀 나뉘어서 기둥이 조금 너무 무게감 있고 덩어리지지 않게 잘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용부가 미음자로 이렇게 순환형 구조다 보니까 제가 TV홀 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디자인적인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TV에 걸려있는 아트월 쪽으로 저희가 지금 이동을 했고요. 제가 아까 주방에서 깜빡하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아일랜드 전면부에도 서랍재가 다 있어요. 여기에 적용했던 하드웨어가 불룸사에서 나오는 이렇게 터치만 하면 이제 전자식으로 열리는 개폐 장치가 되어 있는 블룸 하드웨어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은 짐이나 무거운 짐을 좀 활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쪽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우측으로 보이는 부분이 기존에도 똑같이 이제 TV 월이었어요. 근데 제 뒤로 보이는 이제 기둥이 하나 보이실 건데, 기둥에 원래는 도어가 달려 있었어요. 도어가 달려 있어서 이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안방으로 들어가고, 안방이 욕실로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서브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어가 4개가 겹쳐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오픈을 해줌으로써 기둥이 하나 생겼는데요. 기둥 뒤로는 아내분께서 이용하실 파우더룸, 이제 화장대가 있고요. 제 뒷부분의 기둥도 아트월과 맞닥뜨려서 그냥 전부 다 이제 막혀있는 구조였다면 또 답답한 느낌이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하에 재미있는 요소도 집어넣고 싶어서 아트월과 이제 공간을 한번 뚫어주고 그 다음에 기둥이 서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창가 쪽부터 요 아트월까지가 한 5m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긴 형태였죠. 거기에 기둥까지 들어오게 되면 한 7m가 넘는 공간이 그냥 아트월로만 활용됐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를 담아내면서 기둥을 활용도 있게
사용하기를 이제 원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구성을 했고, 파우더룸은 드레스룸으로 좀 이동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둥 같은 경우도 현관에서 들어와서 복도 공간을 지나면 이 공용부가 나오는데, 그 공용부에 딱 주춧돌이 돼주는 역할을 해요. 그 긴 복도를 한번 끊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복도에서 들어오다 보면 되게 다채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번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안방으로 진입하는 동선에 파우더룸 설명드리고 드레스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이 아까 공용부에서 설명드렸던 기둥이 있던 공간의 뒤편입니다. 이 공간은 아내분께서 사용하실 이제 파우더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 뒤편으로는 이 집의 두 번째 핵심인 이제 드레스룸과 런드리룸이 합쳐져 있는 공간입니다. 이쪽 공간도 넘어가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카메라가 있는 위치는 안방이고요. 즉 우측으로 가리키는 공간이 안방 욕실입니다. 드레스룸 이제 설명드리고 이 두 공간도 나머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룸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드레스룸 겸 런드리룸입니다. 이 공간을 구성하게 된 기획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부부 둘이서 각자의 공간을 활용하신다고 아까 얘기해 드렸었는데요. 그 각자의 공간의 사이에 있는 방이 이 드레스룸으로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서 있는 기준으로 우측으로는 남편이 사용하실 공간이고요, 좌측으로는 아내분께서 원활하게 사용하실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 고객님 방에서 드레스룸으로도 진입이 가능하고요, 아내 고객님도 아내 고객님 동선에서 이 드레스룸으로 진입이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구조의 형태예요. 고객님께서 아주 잘 이용하고 계신다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아내 고객님께서 특히 활용을 좀 많이 하실 공간으로 이제 기획이 됐고요. 그리고 세탁 부분은 이 거울에 비춰서 이제 카메라에 보이겠지만 병렬 형태로 세탁기와 건조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상판이 얹어져 있는 형태예요. 그 상판 옆으로는 남편 고객님 방에서 세탁물을 밀어 넣을 수 있는 재미있는 공간도 기획을 했으니, 그 부분은 제가 남편 고객님 방에 넘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공간이 아내 고객님 위주로 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벽 판넬 시스템장으로 드레스룸을 구성을 한 거예요. 이런 형태로 드레스룸을 구성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좋은 점이 있는 게, 의류의 용도에 따라 정확한 계획이 좀 되긴 합니다. 니트를 넣을 때, 아니면 바지를 걸어 놓을 공간, 티셔츠를 걸어 놓을 공간, 긴 패딩이나 코트를 걸어 놓을 공간까지 계획에 맞는 구조로 손쉽게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서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런 서랍재들도 이제 상단에 액세서리함 용도로도 이제 구성이 가능하고요. 이 벽 판넬, 백 판넬이라고 하죠. 벽 판넬 뒤에 붙어 있는 판넬도 여러 가지 색상으로도 커스텀이 가능해요. 이전에 트리마지 현장에서는 저희가 패브릭으로 감싸서 이제 한번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매교 현장에서도 드레스룸을 구성을 할 때 오렌지 색상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색상과 비슷한 핑크 계열의 톤으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공간도 고객님께서 아주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고객님이 입주해서 지금 옷들이 다 많이 걸려 있어요. 하나하나 또 서랍재 열면서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남편분 고객님 방으로 좀 넘어가서 재미있는 요소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안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공간은 남편 고객님께서 사용하실 방입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에 들어가지 못하는 스타일러와 또 다른 수납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침실이 있는 공간은 침대 프레임이 들어오기는 조금 협소한 공간이어서 매트리스만 두고 사용하실 수 있게 하단에 좀 단을 올려서 좀 형성을 해드렸고, 아까 제가 드레스룸에서 설명드렸던 재미있는 공간이 제 우측편에 있습니다. 한번 이동해서 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도어를 열게 되면 세탁물을 세탁기가 있던 상판 위로 이렇게 밀어 넣을 수 있게끔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공간이 남편 고객님께서 잘 이용을 하시면서 아내 고객님도 되게 만족해하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제 재미있게 형성하는 것도 고객님이 어떠한 요청 사항들이 있었는지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좌측으로 스타일러랑 붙박이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공간이 복도 쪽으로 조금 더 밀려나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을 방이 너무 넓을 필요가 없어서 공간을 이제 당겨 드렸는데요. 그 공간은 저희가 이따가 복도 공간에서 현관을 들어오면서 바로 보이는 오브제 형태를 띈 공간으로 이쁘게 구성을 해놨으니, 그 부분은 이따가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으로 넘어가서 이제 아내 고객님 공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아내 고객님께서 이용하실
안방입니다. 이 공간은 아내 고객님의 요청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기존 집에서도 인테리어를 한번 하셨던 고객님인데 기존의 조명들이나 이런 테이블이나 배치들을 가지고 있는 소품들이 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용부에 두기는 무드랑 안 맞아서 안방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고, 커피를 좋아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객님이 야간에는 야경을 보면서 한강뷰를 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티타임을 자주 즐기신다고 하십니다. 아까 공용부에서도 미니 서재가 있었지만 그 노트북을 이용해서 항상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안방의 개인의 공간에서도 자주 업무를 보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공간으로 좀 형성이 됐고, 수납은 또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류가 많았던 고객님을 위해서 제 우측편은 이제 한쪽 벽면을 붙박이장으로 형성을 했는데요. 공용부에서도 제가 아까 기둥에 밖에 야경이 이제 집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디자인 의도를 설명드렸었는데, 붙박이장 거울 2개도 저희가 그렇게 형성을 해서 야경이 이 거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또 형성을 해놨습니다. 안방은 이 정도로만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안방 욕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욕실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안방 욕실이 굉장히 큰데 계획을 다 샤워실 따로, 세면대 따로, 수납 공간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다 안 담겨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지로 계속 첨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베이지 톤으로 좀 굉장히 많이 구성을 했는데, 그 톤과 잘 맞는 무드로 내고 싶어서 베이지 톤 계열의 트라버틴 타일을 좀 사용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좌측으로는 타일 세면대를 제작을 해드렸고, 제 우측으로는 키 큰 장과 간단한 오브제들을 수납할 수 있는 엣지 있는 공간으로 좀 형성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디퓨저도 넣고 이제 수건도 이쁘게 호텔처럼 이렇게 두셨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잘 하고 계시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리키는 이제 손 쪽으로 보시면 샤워실을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놨는데, 그 공간 안에는 이제 샤워하다가 힘들면 좀 앉을 수 있잖아요. 앉아서 씻을 수 있는 벤치도 형성을 해놨습니다. 기존에는 제 우측으로는 이제 욕조가 크게 있고 샤워실이 되게 자그맣게 있던 공간이었어요. 고객님께서는 욕조가 필요 없다고 요청을 주셔서 이제 욕조를 없애고 지금과 같은 공간으로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용욕실로 넘어가서 공용욕실 설명드리고 복도 공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욕실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 공간도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기존 평면도를 먼저 좀 보시면 지금 서 있는 위치, 변기 위치가 도어가 달려있던 공간이었어요. 도어를 열자마자 변기가 보이는 게 싫다는 고객님 요청으로 인해서 도어의 위치를 카메라가 있는 위치로 변경을 하게 됐고요. 제 좌측편 세면대가 있는 공간으로는 기존에는 키 큰 수납장이 있던 공간이었고, 세면대 위치는 지금 이 기둥이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공간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공간으로 좀 형성을 하게 됐고, 이 공간 역시도 베이지 톤 계열의 타일을 좀 사용을 했고, 현관을 딱 열자마자 샤워실이 보이다 보니 베이지 톤에 맞는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벽면을 베이지 그레이 톤 계열의 패턴이 있는 타일로 좀 저희가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이 공간에 들어와서 보시면 되게 작고 아기자기하게 좀 요소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기둥면으로는 저희가 수납장을 설치를 해드려서 드라이기를 넣을 수 있거나 휴지를 수납하고 디퓨저를 얹어 놓을 수 있는 장으로 이쁘게 아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동선이 아무래도 건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물 구배가 지금 이쪽으로 좀 잡혀 있는데, 세면대 하단부로는 물 청소를 대비해서 저희가 배수구를 좀 설정을 해드렸고, 샤워실은 저희가 단을 하나 더 낮춰서 샤워하면서 이제 물이 많이 넘치지 않게 넘어올 수 없는 형태로 좀 저희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복도 부분에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 부분 설명드리고 현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도 공간, 현관을 들어오면서 바로 보이는 우리 집의 첫 이미지이자 오브제 공간입니다. 이쪽 공간은 아까 남편 고객님에서 사용하시는 붙박이장이 있던 공간, 벽체를 고객님 방으로 조금 당겼다고 했던 그 공간인데요. 이 공간을 형성할 때 좀 볼륨감 있게 보이고 싶게 하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복도가 굉장히 길어요. 저 끝까지 한 10m 정도가 되는데, 그 공간을 한번 볼륨감 있게 잡아주고 복도가 형성이 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지금 좌측으로는 긴 박판 타일을 붙여서 좀 엣지 있게 저희가 형성을 했고, 현관을 딱 들어오면 바리솔로 만들어 놓은 저 조명이 켜져요. 그래서 야간에는 저 조명 하나만 켜도 이 복도 공간이 굉장히 은은하게 형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브제 역할도 하지만 기단을 형성해서 이런 화분도 둘 수 있고, 계절마다 뭐 크리스마스면 트리를 둘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형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현관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디자인적인 요소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관 쪽도 이동을 해서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집의 메인인 현관입니다. 현관 부분도 디자인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담아냈는데요. 제가 서 있는 공간이 좌측이 기존에는 신발장이 쭉 길게 일자로만 나열되어 있던 공간이었어요. 두 분이서 굉장히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 신발장이 많이 필요 없다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드님이 가끔 이제 국내에 오셨을 때 포토존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요청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좌측으로 보이는 공간이 간살 도어가 2개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간살 도어를 열게 되면 예쁜 패턴의 세라믹이 벽에 붙어 있고 그 위로는 예쁜 신발들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으로는 저희가 기단을 설정을 해서 앉아서 신발도 신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물론 앉아서 사진도 찍을 수 있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개폐를 해서 이런 식으로 앉아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한쪽 부분만 닫아놓고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게끔 형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쁜 신발들이 있거나 이쁜 구두들이 있는 집들은 이런 데다가 이쁜 구두나 신발, 디퓨저들을 좀 설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우측으로는 이제 거울이 달려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제 뒤로 보이는 이 간살도로 이 빛이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이 항상 잘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제 우측으로는 이쪽 공간은 고객님께서 사용하실 짐들을, 그다음 골프백들을 수납할 수 있는 팬트리로 제가 형성을 해놨습니다. 카메라가 서 있는 위치에 중문을 설치를 해놨는데 양손에 짐을 많이 들고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제 터치하지 않아도 들어가실 수 있게 자동문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나오는 제품인데 제품이 정말 이쁘게 프레임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공용부로 넘어가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셰어는 고객님께서 항상 의뢰가 들어오면 고객님께서 견적 의뢰를 주신 아파트의 평면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 최적의 배치와 레이아웃을 저희가 제안을 많이 드리는데 이번 프로젝트의 고객님께서는 저희 셰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게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는 집으로 탄생을 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고객님의 이쁜 집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우리 김은하 디자이너와 김윤호 소장님께 감사 인사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